네, 하루 종일 정치권이 그야말로 시끌시끌합니다. 바로 이 이슈 때문이죠.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. 먼저 그 육성부터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. 네, 민주당은 지금부터 들으실 이 육성이요,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증거다,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전 기자,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이 이 부분인 거잖아요. 그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, 당에서.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에 공천 개입을 한 증거다. 그리고 또 이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. 그러니까 공관위 관련자가 뭔가 공천 명단 같은 걸 들고 왔다, 이런 내용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리고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내가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. 그러니까 이 말은 김영선을 공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에서 좀 볼멘 소리도 좀 나왔다,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명태균 씨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, 고맙다라고 하죠.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. 네.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5월 9일에 이뤄진 거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 날인 5월 10일, 무슨 날이냐면요,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입니다. 바로 직전 날 통화를 한 거죠. 그리고 거기다가 이 취임식 날에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발표를 한 날입니다.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이었죠. 민주당은 이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,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전 기자, 우리가 음성으로 듣긴 했지만 또 윤 대통령과 목소리는 비슷하긴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거 진짜 윤 대통령 목소리가 맞는 겁니까?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죠? 맞습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요. 사실상 윤 대통령이 맞긴 맞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. 입장문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요. 먼저 우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,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당시 공천 책임자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,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. 또 민주당이 공개한 이 통화,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자신한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, 해명을 했습니다.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신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.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을 했고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, 이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. 정리하자면 명 씨 말을 들어준 것처럼 뭔가 최대한 좋게 통화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실제로 공천에 힘을 썼다는 의미는 아니었다,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목소리가 맞다라는 거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, 네. 그런데 날짜를 보면 5월 9일,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한 날짜는 5월 10일이고요. 그러면 윤 대통령 취임 전날에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건데, 그럼 날짜 때문에라도 보면은 이게 문제 삼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랑 대통령실 갈리는,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인데요. 네. 이 통화 시점이 또 중요해지는 이유죠. 그러니까 취임 바로 전날이었잖아요.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입니다.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, 이걸 놓고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 녹취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다, 이 위중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, 그러므로 사실상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했는데, 이 시점에 대해서는요,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, 그러니까 공천 발표한 건 대통령 취임 당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친윤계와 대통령실은 그땐 통화 당시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로
당선인 신분으로 1호 당원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섰습니다.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5월 9일 이 통화 시점을 두고도 저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, 근데 통화 시점이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을 것 같거든요. 제 기억으로는 이 대통령실이 과거에 입장을 냈었을 때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런 입장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이 부분과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지금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. 이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니까 대통령실이 사실 지난 8일에 입장을 밝혔거든요. 이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당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통해서 명 씨를 단 2번 만났다. 그리고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통화 또는 문자 주고받은 적이 없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런데 오늘 공개된 통화 시점이 2022년 5월 9일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이 시점은 사실 경선은 한참 이후고 당선인 신분에서도 통화를 한 거니까 해명이랑 맞지가 않는 겁니다. 그런데요. 근데 민주당이 사실 오늘 공개한 녹취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요.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이라는데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?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. 그 장관 안 쳐 뭐 안 쳐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안 치라 저거 안 치라 저거 안 치라 안 한 거야.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.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?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.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.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.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.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. 서 기자, 이건 대통령의 통화는 아니고 명태균 씨가 제3자 지인이랑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. 네, 방금 들으신 녹취는요, 이게 45초 분량입니다. 네. 지난 2022년 6월 15일과 지인과 말하는 장면이 이제 담긴 건데요. 한 달 전이죠. 이제 5월 9일에 이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. 이 명 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이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요. 이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대화한 이후에 김 여사에게 됐지라고 말했고요.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엔요. 이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.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녹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보면 오빠라는 단어 같습니다.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오빠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명태균 씨의 대화 맥락을 보면 이 오빠를 지칭하는 거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명 씨 발언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이 명 씨는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추정하면서 지 마누라가 옆에서 그러니까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? 라고 말하고요. 이어 이제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. 이 오빠를 3차례 언급하죠.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칭하는 인물이 이 녹취에선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앞서 지난 15일에 명 씨가 문자를 공개했었잖아요. 그때도 오빠 논란 계속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이 김 여사가 철없이 떠도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. 또 오빠가 이거 대통령 당시 누구냐를 두고 누구냐를 논란이 두고 있었죠. 네. 이 김 여사가 대통령을 선거 전에는 총장님 또는 이제 우리 아저씨라고 했고 네. 이후에는 대통령님 남편이라고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고요. 이 명 씨 입장도 같았잖아요. 네. 하지만 이 오늘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오빠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당시에는 이 김 여사가 말했다는 오빠가 친오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공개된 녹취에 따라서 그게 파장이 더 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그럼 녹취 내용이 사실 맞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럼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인 윤상현 의원한테는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이 윤상현 의원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. 네. 이 윤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이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. 이 공개된 녹취에서는요, 이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들고 왔다 이렇게 했지만 이 윤 의원은 그런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. 잠시 들어보시죠.
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. 공간에서 가져갈 리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 가져갈 수가 없고요. 그건 가져갔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, 저는.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했다. 그런데 저는 김 여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화할 수가 없어요. 통화한 기억 자체가 없어요. 저는 김 여사가 저한테 그거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자료를 가져간 적도 이 김 여사와 통화한 기억도 없다고 밝혔는데요. 이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한 겁니다. 윤 의원도 김 여사와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풀릴 수 있는 녹음 파일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대응을 두고 고민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밖에 없겠죠.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은 없습니다. 네.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요,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취재진이 녹취 관련 질문을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대변인 논평도 최소화했고요. 이 녹취록이 추가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반응하는 겁니다. 결국 여론이 관건인데요.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녹취 당사자의 명태균 씨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명태균 씨가 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해서요. 일부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. 이 명 씨는 지인, 그러니까 네. 이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를 하고 또 이걸 민주당에 제공한 걸로 추정되는 그 지인이 전체를 녹음한 게 아니라 일부만 녹음을 했다. 일부만? 그래서 예. 네. 일부가 잘려서 녹음을 다 하지 못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. 이 내용은 잘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대화는 전체 맥락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. 네, 이 사건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